보겠습니다. 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메르스에 쉽게 감염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평소 몸의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할 텐데요. 이 시간 생생TV에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아보기에 매주 금요일에 마련한 연속기회. 그동안 한의학연구소와 건양대병원 전문가와 인터뷰한 데 이어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선문대 통합의학과 김선미 교수와 함께 자연치유를 통한 면역력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선미 교수님은 자연치유학 박사이시고요. 인도 전통의학과 요가를 연구해 오신 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면역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 이 통합의학과 교수이자 자연치유학 박사시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통합의학 그리고 자연치유학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의학이 질병 중심적이고 의사 관점하에서 일방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과는 달리 통합의학은 질병보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치유를 강조하는 의학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의학은 그 인간의 질병을 자연의 치유 능력에 맞춰서 조율해주고 복원시켜주는 의학이고요. 치유 방법으로는 역시 인간 전체를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전인의학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 몸 안의 정상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의 기전인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 치유학이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의학과 자연치유학은 대체로 인체를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방법으로 고찰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의학입니다. 특히 자연치유학은 건강을 인체의 조화로운 균형에서 찾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자연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의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의학에서 보는 면역력의 개념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 또는 항상성 유지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조금 듣기에 저도 좀 어렵습니다. 네. 자연 치유력 이거는 알겠는데 항상성의 유지와 회복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항상성.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균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자연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교정해주고 스스로 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집중 연구하신 우리 자연치유학 박사이신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네. 아유르베다 좀 생소한데 어떤 의학이고 또 아유르베다 또 자연치유학에서 보는 면역력의 중요성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좀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우선 아유르베다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아유르베다 마사지 이런 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아유르베다는 그 인도에서 온 5,000년 역사를 가진 인도 전통의학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원은 생명 또는 장수를 뜻하는 아유르와 과학 지식을 뜻하는 베다가 결합돼서 생명의 과학 또는 장수의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의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조화롭고 통합된 균형 상태인 완벽한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학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 치유력을 면역력이라고 보고 그 면역력을 통해서 인체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건강을 찾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유르베다와 자연치유 좀 이해가 좀 슬슬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자연치유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치유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선 제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좀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는 일상적으로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시는지 입으로 숨을 쉬는지 혹시 좀 생각하시고. 뭐 네. 코가 막힐 때, 감기 네. 걸려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입으로 쉬고 평소에 뭐 코로 네. 숨을 쉬어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도 알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많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사실 바른 호흡법은 입으로 하지 않고 코로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방해하는 그런 기능은 오로지 코의 정화, 가습 기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코에 코털 같은 게 그런 게 정화를 해주나요? 그렇죠. 코에 어느 그런가요? 점막이라든가 코털 이런 그렇습니까? 부분이 외부의 어떤 그런 중요한 바이러스나 이런 얘기네요. 부분을 한번 네. 걸러서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뭐가 있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차가운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먹거나 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네.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장 내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에너지원 전체가 장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의 소화와 흡수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폭음이라든가 폭식을 삼가해 주셔야 되고 위와 장을 차게 하지 않고 또 물이나 술 같은 걸 너무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일상을 좀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한 상태로 유지하면 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몸에 뭐 우리 체온이 1도 높아지면 네. 뭐 면역력이 질병 증가. 예, 줄이고 그렇죠.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세 번째로는 아주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햇볕을 충분히 쬐셔야 됩니다. 네.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장시간에 에어컨에 의존하게 되면 신진대사의 기능이 저하되고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면 되도록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부에서는 그러다 자외선이 너무 많이 쐬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자외선도 지구에서 방사되는 전 에너지의 약 8%에 지나지 않고 자외선이 살균력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긍정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코로 호흡을 좀 가능한 한 하고 네. 차가운 음식물을 지나치게 먹지 말고 네. 햇볕을 충분히 쬐다.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자연 치유라는 측면에서 네.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 네. 어떤 것을 또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싸우는 임파구를 강화시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점막을 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임파구 강화를 돕는 비타민 C와 베타글루칸의 섭취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C가 많이 되는 어떤 식품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딸기나 감, 키위 같은 어떤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게 상당히 좋고 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으로는 표고버섯이라든가 팽나무버섯, 보리귀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비타민 B군과 베타카로틴 섭취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현미, 메밀, 강낭콩 등이 있고 시금치나 참외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품을 좀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지방을 소량으로 억제하셔야 되는데 즉 식품을 조리할 때 기름 성분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기름을 많이 넣지 말자. 네. 그럼 기름을 많이 넣지 않으면 또 맛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넣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 적당한 양을 하시고 네. 아무래도 음식이라는 거가 조화로운 거를 하시는 거가 그렇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이거는 좀 자연식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음식 자체만을 섭취하는 거를 더 위주로 네. 조리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좋은 정보를 우리 김 교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가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비타민 C라든가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B, 네. 현미, 메밀, 강낭콩, 시금치, 참외. 네. 자, 최근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면서요. 네. 인도의 전통 수련법인 요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요가 동영상을 통해서 또 요가 인구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김 교수님은 그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요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가 혹시
면역력 높이는데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아마 요가는 이제 많이 대중화돼서 요가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건데요. 네. 우선 요가는 인도의 전통 심신수련법으로 몸,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인적인 수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가 수련은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데요. 네. 이런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가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가를 하게 되면 신경의 흥분이 잘 가라앉게 해주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해줘서 우리가 주로 많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완화시켜주는 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가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온몸의 마사지 효과를 좀 갖고 해서 몸의 기혈의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비뚤어진 골격과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비정상적인 장기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산성화된 우리의 몸을 알칼리화 시켜줘서 노화도 예방해주고 또 면역력을 많이 길러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요가 효과가 많다 이런 쭉 얘기했는데 네네네. 인도에 혹시 뭐 네. 가끔 가시나요? 네, 인도에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인도 사람들은 요가를 많이 합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그 6월 21일 날 그 인도에서 그 UN 총회에서 제정한 요가의 날이라는 게 원래 처음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대단히 많은 한 190여 개국의 그 많은 요가인들이 요가를 수련했었는데요. 그만큼 인도가 이제 요가의 어떤 본국이다 보니까 요가를 전 세계적으로 더 확장하고 또 네. 어떤 그 의미를 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 요가하면 몸을 꽈배기처럼 네네. 비틀어야 하니까 몸이 네네. 굳어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될까? 요가가 과연? 아닙니다. 이 걱정되는데, 아닙니다. 요가를 요가는 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요가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안 청취자분들 해본 척하냐. 자, 요가의 그 면역력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의학계에서는 네. 요가의 면역력 효과 인증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네.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조금 또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하지만 실제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국내외적으로 요가를 대체의학 요법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대체의학 요법으로 요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2010년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기 있는 10대 대체의학 요법 중에서 명상과 요가가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왜 요가를 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 58%가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16%는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10.5%는 근골격계의 상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 중 특정 조건을 위해서 요가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22%는 의사가 권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역시나 요가 여부가 아주 대단합니다. 2014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요가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네. 역시 치유 목적으로 요가를 수련하고 있는 요가 인구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국내 학계에서도 요가의 신체라든가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밝히는 여러 학계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논문들이 간접적으로 요가 치료에 대한 과학적 발달에 공헌하고 건강에 대한 요가의 관점을 넓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 요가 뭐 박사님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대체의학은 요가뿐만 아니라 뭐 침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죠.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럼요. 그런 것으로 이제 수련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뭐 아유르베다, 요가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김 교수님 평소에 건강을 잘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딱 중요한 얘기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네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몸, 마음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인들한테 네. 제가 권해주고 싶은 건데요. 우선 본인의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법을 네.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 네. 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조절하고, 네.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선문대 통합의학과 김선미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연속기획 면역력을 지키자 3편을 보내드렸는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 평소 면역력 키워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간 브리핑은 어제 열린 대전에서 열린 창조경제 그 혁신센터 페스티벌 소식 주요 소식을 알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